안녕하세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심세정입니다. 우!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이 OM에서 사업 설명이라는 걸 맡게 되는 이런 감격적인 날이 오늘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메이에 반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누군지.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PPT가 여기 먼저인데 죄송합니다. 네, 여기 아기 사진 하나 보이시죠? 제가 얼굴을 가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4살 때 저희 엄마가 저를 피아노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맞벌이셨고 일을 하셨었는데 저희 엄마가 피아노에 대한 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어린 시절에 피아노 위에 올려놓으셨고 저는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 쳐야 된다고 하면 그냥 쳤고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피아노를 시작을 하게 됐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쭉 쳤어요, 그냥. 근데 정말 너무 체르니와 소나타를 싫어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싫어서 엄마한테 거짓말도 많이 치고 연습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게 된 아이가 됐더라고요. 제가 가진 기술이 정말 연주밖에 없는 아이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를 하게 되니까 교수 레슨을 받으러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테스트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은 키가 그리 작은 키는 아닌데 늦게 커가지고 되게 작은 아이였었거든요. 작고 마른 아이였었어서 손도 작았어요. 그래서 그 교수 레슨을 처음 간 날 그분께서 저희가 손이 작다고 입시가 좀 곤란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이 났고요. 그 나머지 엄마를 설득해서 또 다른 분에게 테스트를 가보지 않고 그냥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제가 정말 철이 없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게 제가 가진 큰 기술이었다는 거가 별로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때 엄마가 저한테 유언처럼 명언처럼 계속 하셨던 말씀이 너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저를 시키셨었는데 결국은 엄마도 저도 포기하는 일이 생겼던 거죠. 제 인생 첫 거절이었던 것 같아요.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은 거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 때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유치원 선생님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피아노를 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100% 제 자의였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정재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의 프로필은 오징어 게임 음악감독, 기생충의 음악감독,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의 음악감독이었고요. 제가 업어 키웠다고 말하고 싶은 저의 최애 덕질 상대였습니다. 저는 저 친구 때문에 음악을 다시 제 자의로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를 하는 와중에도 저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또 저 엄마가 초등학교 때부터 반주를 시키셔가지고 오랜 기간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다가 그때 만나게 됐던 어떤 작곡가분께 실용음악과라는 걸 추천을 받게 돼요. 제안을 받게 되어서 그런 게 있어요 라고 그걸 수습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음악이 그 실용음악과에서 하는 음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시를 덜컥 20 중반에 결정합니다. 그것을 결정했던 이유가 첫째가 이 친구였고요. 그 다음은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상느님이 계십니다. 윤상. 그리고 저 이적은 아실 거예요. 패닉. 저는 이적을 좋아한 게 아니라 패딩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요새 좀 약간 이슈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아주 작게 넣었습니다. 토이. 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중고생 시절을 되게 너무 즐겁게 보냈고 그리고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 돈을 다 덕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입시를 결정했고 그리고 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그 꿈 하나로 입시를 해서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 중반 후반까지 제가 저분들을 모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망도 많이 깨졌고요. 그리고 그랬구나라는 이렇게 점점점을 남기면서 제가 덕질을 슬슬 접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일단
밤에 노는 게 너무 좋았답니다. 아침잠이 많기 때문에 아침이 싫고 저는 밤이 좋아서 밤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연주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늦게 갔다 보니 저는 정말 딱 재즈를 1년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했던 재즈를 했던 친구들하고는 경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주로는 내가 저 친구들을 이길 수 없겠구나, 경쟁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 강점은 뭐지? 라는 생각을 20 중반 넘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레슨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선생님이시고요. 제 동생 올케 선생님이셔서 이렇게 보고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런 거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레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일했고요. 그렇게 일하다 보면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모두 현금이거든요. 이 레슨은. 그러니까 과외하시는 분들하고 다 똑같은 거죠. 이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가 보다. 어느 날 돌아보면 통장에 돈이 있었고요. 그냥 저는 계속 일하고 밤에는 뭐 나가서 놀기도 하고 합주가 있으면 합주를 하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몸은 다 망가졌고요. 당연히 위가 썩어갔죠. 근데 그런 줄 모르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아주 즐기면서 아무 현실감 없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30이 되면 결혼이라는 걸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남편이 돈 벌어오고 저는 그냥 자유롭게 음악을 하고 나 레슨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자유로운 상황을 상상했는데 30에 남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들여다보는데 한 3, 4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하게 됐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됐고 하고 나서 보니 제가 경단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면서는 저희는 밤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밤에 일을 못하는 거. 그래서 모든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그럼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사실 제 성격을 들여다보면 저는 집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에 있는 거 있고 싶어 하지만 사실 하루 이틀이면 충분했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수다라도 떨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고 그럴 바에야 생산적인 일을 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나 마트 가야 되나? 사실 거기까지 생각이 갔었거든요. 그랬다가 그래 내가 좀 자존심을 접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라고 골랐던 게 음악학원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학원 강사를 꾸준히 그렇게 길게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난 3, 4년 제가 그 안에서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던 중에 저에게 아메이가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때 다가왔던 아메이는 처음은 아니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저희 엄마가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아이가 현실이 보이고 나니 엄마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보내주는 제품들을 잘 썼으면 또 좋았을 것 같은데 싫다고 다시 돌려보내기도 했고요. 엄마가 사서 보내주는 거 창고에 처박아놓고 안 쓰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찾아왔던 아메이는 제가 그렇게 현실이 보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와중에 예전에 좋아했던 오빠로부터 옵니다. 네, 이 아메이는요 누가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오빠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왜 엄마가 얘기했었는데 이 오빠가 또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남편에게 이제 상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저희 남편도 제가 수입이 있었다가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혼자 저한테 말은 못하고 이제 책임감에 이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 사이드 잡이 필요하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아메이 얘기를 하니까 저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아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둘이 이제 들어봤었고 그 당시 들어봤을 때 그게 몇 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둘이 들었던 생각은 이거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고 일반적인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정말 뭔가 새로운 기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멈춰졌어요. 그랬던 이유가 또 제가 말할 수 없는 또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회사가 마음에 들었고 그런 가치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제품 소비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된 거죠.
사실 저희 신랑 회사는 별 지장은 없었어요. 지장이 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음악학원 강사라는 일이 박봉이에요. 모두 알다시피 박봉인데 제가 그걸 골랐던 이유는 시간을 내가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게 장점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고 정부에서 문을 닫으세요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원장님도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출근을 안 하면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2번 정도 겪어보니까 아, 내가 안 나가면 돈이 없네?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할 수 없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수입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걸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되게 부대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아메이로부터 매달 조금 제가 썼고 제가 친구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들어오던 그 캐시백이 눈에 밟혔어요. 그래 맞아 저게 있었어 나 저거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메이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제가 더 아메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아메이를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메이에는요 600가지가 넘는 생필품 그리고 생필품이 아닌 제품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 아주 좋아하는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더블엑스, 프로틴, 오메가3 이렇게 사진을 제가 넣긴 했는데 이제 뉴트리라이트로 총칭을 하고 싶어요. 뉴트리라이트를 먹으면서 사실 제 썩었던 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 아이의 건강도 엄마 아빠가 유전자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의 건강도 뉴트리라이트로 제가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저 뉴트리라이트를 먹으면서 25센트 라이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저희 집에 저 라이드가 짐짝처럼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올 봄에 제가 스피닝이라는 운동에 꽂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스폰서님과 또 다른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에 참여했던 사진인데요. 저 스피닝을 제가 타면서 뉴트리라이트를 먹는 리셋 프로그램을 3주간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거든요. 저는 제 살을 확 찐 적 없고요. 확 빠져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차곡차곡 쌓아왔던 제 체지방이 줄어듭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3주 만에 줄어가지고 4kg나 빠졌거든요. 제가 체지방이. 근데 더 중요한 건 일생 어떤 운동을 해도 늘지 않던 근육량이 300g이 늘었습니다. 웃으십니까? 300g? 비웃으십니까? 저에겐 정말 남들의 3kg가 늘은 것 같은 300g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지금의 몸을 갖게 됐고 그리고 또 저 25센트 라이드로 이렇게 사이클링 클래스를 또 운영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게 앱으로 이제 저희가 저거를 이용하잖아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건 그 앱이 공짜라는 거예요. 그 타사 25센트 아니고 그냥 저 스피닝? 아니? 뭐 실내 자전거? 네, 실내 자전거 걔네들은 앱 사용료를 내잖아요 매달. 그래서 그거를 1년 내야 되고 2년 내야 되고 내가 타는 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저희는 바이크를 구입함과 동시에 그 앱 사용이 공짜, 스피닝 강습도 공짜, 저런 체험도 공짜. 이렇게 공짜 좋아하다가 대머리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공짜가 많은 이런 제품에 안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시국 같은 때 정말 집에서 저렇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운동하는 거 너무 대단한 아이템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아이템이 저의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새 제가 꽂힌 거 사실 제가 지금 되게 기르고 있는 중이어서 머리가 거지존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머리가 뭐가 없었는데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다 보니 사실 머리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저 트리플렉스가 출시가 되었고 그와 더불어 프로틴 앰플 미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저거를 뿌리고 트리플렉스를 빗질을 쓱 해주면 아주 찰랑거리는 머릿결로 이제 변신을 하는데 저는 이걸 차에 놓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사실 집에서 저렇게 여유롭게 빗질할 시간 우리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차에다 실어놓고 그냥 운전하면서 한 번씩 해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나요? 제 머리에 엔젤링이라는 게 떴다고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릿결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머릿결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거지존을 좋은 머릿결로 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또 새로운 아이템이 저렇게 지난달에 출시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들로 제가 제품 얘기만 불불불불 계속 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요. 보시면 아메이의 브랜드는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 그리고 우리가 생필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리스터와 GNH, 세티니크, 뭐 청정기, 정수기, 냄비 세트 등등등 너무 많은 제품들이 저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메이에서는 저기 보시면 굴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제조회사거든요. 저렇게 많은 제품들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닿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요. 그 중간 과정이 사실 원래는 도매, 소매, 총판 뭐 이런 걸 거쳐서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내가 구입하는 게 뭐 이상한가?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사실 이 아메이는 그 편견을 깨고 그 과정에 들어가던 그 돈을 아니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자고 마음을 먹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고 유통이라는 게 제가 전재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릿결이 전재현 같지 않습니다. 얼굴 뭐 아니고요. 몸매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전재현이 아니니까 그 35% 내야지. 그건 내고 써야 내가 양심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돈이 한국 아메이로 따지면요. 매출이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의 35% 캐시백이라고 하면 4,200억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 4,200억이라는 돈이 우리처럼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서 내가 친구한테 소개도 하고 그랬던 회원들에게 우리의 노력치만큼 나눠준다는 돈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35%의 그 돈은 그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들이 가져가던 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기업들에게 너 그 돈 왜 가져가니? 라고 따져 물을 수 없는 돈이었던 거죠. 근데 아메이를 만든 그 창업자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냥 35%가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35%에 해당하는 돈을 저 중에 그 액수에 해당하는 거에 비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거에 해당하는 돈에서 나는 얼마큼을 받고 싶어 라고 내가 결단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되게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생각을 꺼낸 아메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질문이 있죠. 다단계 아닌가요? 파는 일 아닌가요? 비싼 거 아닌가요? 네, 라임을 좀 맞춰봤습니다. 다단계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서 사실 저는 처음 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구조를 듣지 않고 바로 그냥 이 회사 되게 이상한 회사야, 되게 좋은 회사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단계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가운데 막 동그라미 막 그려져 있는 저 그림이 전 세계에서 사업을 가장 잘하고 계신다는 일본의 나카지마 가오루상의 다이아몬드 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기 작은 동그라미가 연봉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벌고 계시는 다이아몬드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큰 동그라미는 또 더 많이 벌겠죠? 그리고 왕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순서가 없이 아무 데서나 왕관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다단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다단계는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이 먼저 가입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써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밑에서 가입한 사람들 때문에 윗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 왼쪽에 보시면 큰 왕관이 있고 그 다음 작은 왕관, 동그라미도 크기별로 순서대로 떨어지는 그리고 왼쪽 오른쪽 비율을 맞춰야 하는 저런 일이 다단계인 건데 사실 아메이는 저것과 전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안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순서가 없이 아무 곳에서나 왕관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정말 객관적인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에디슨 어워드라는 상이 있죠. 저 상에 저기 노란색 줄 쳐진 걸 보시면 가장 혁신적인 기술 제품 비즈니스 리더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상을 우리 창업자는 1993년도에 마케팅으로 받게 되었어요. 마케팅이란 얘기는 수익 구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혁신적인 일이면 저런 상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단계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미치지 않은 이상 저 상을 아무한테나 주진 않을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2000년대에 보시면 테슬라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도 있고요. 애플
애플을 만드신 분도 있고요.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적이라는 저는 단어가 좀 꽂혔어요. 그래, 그냥 밍숭밍숭 그냥 대충대충 아니고 정말 기발하고 대단한 걸 만드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파는 일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저는 그래요.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메이도 심지어 마진부처 파는 분들 아직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브릭스에서는 파는 일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마그레니아라는 잡지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달에 뭔가 성장을 하신 분들이 저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책인데요. 저 회색 사진으로 나와 있는 분을 보시면 성함 앞에 고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분인 거죠. 돌아가신 분이 성장을 해서 승진을 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팔지 않는 이상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영업을 하고 팔 수는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저분이 살아계셨을 때 제품을 쓰고 제품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같이 일해보자라고 파트너를 만드셔서 구축해 놓았던 그 네트워크에서 저분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승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인데요. 아메이의 보너스는 14가지가 있어요. 그 14가지 중에 저 동그라미와 세모 모양이 되어 있는 가입해서 생필품을 소비하고 소비자를 만드는 일, 내가 말로 입을 열어서 이거 좋아 라고 얘기해서 소비자를 만드는 그 일을 2가지를 했을 때 1차 보너스 1번에 있는 1차 보너스 1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가지나 있는데 2번부터 나머지 있는 그 보너스는 누가 받느냐? 네모쳐져 있는 파트너 후원. 저 파트너 후원이라는 일을 했을 때 정말 큰 돈이 들어가 있는 13가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파트너 후원은 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파트너 후원이라는 것은 저처럼 아메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 잘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메이를 사업으로 일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 없어 하면 제가 같이 가서 자신 있게 제가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게끔 제가 돕고 저희 스폰서님이 함께 도우시고 또 우리 그룹이 돕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파트너 후원인데 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제가 옛날에 예스 했을 때 그 예스 레슨 하던 시절에 사실 입시 레슨을 했지만 그 친구들의 가정 상담까지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엄마 아빠가 뭐가 안 좋아서 본인이 연습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마음을 이렇게 먹어라라는 식의 제가 뭐 얼토당토 않든 뭐 이렇게 그냥 심리 상담 막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 지금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와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제 소비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 아메이에서 하고 있는 파트너 후원과 저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서로 걱정해주고 또 함께 도와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그 행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비싼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저희 브릭스의 홍민정 사장님께서 경제적이다 라는 것을 아예 저렇게 그냥 까발려 버리셨어요. 근데 저게 쿠팡을 뒤져서 그람당으로 다 계산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저희 세제 같은 거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생필품이고 사실 우리가 제가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거가 저는 요즘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환경에 대한 걸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약간 사람 같지 않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첫째 분리수거, 그 다음 둘째 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제가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쓰지만 그것이 흘러들어가서 자연을 얼마큼 망가뜨리고 지구의 온도가 지금 1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거의 첫째가 저는 저거 디시드랍스 저거부터 쓰자 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디시드랍스가 한 통에 100ml당 190원이래요.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씀으로 인해서 아, 나 환경을 보호하는구나 라는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에 해가 안 되는 세제 그리고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세제 피부과 테스트를 통과한 세제 아메이 말고 또 딴 데 있나요? 네, 정말 훌륭한 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세제가 10,000원, 11,000원 너무 저렴하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저렴하니까 말하면 입 아파요, 사실은. 그 다음에 다른 제품들은 저렇게 뭐 대놓고 100g에 얼마를 비교할 수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더블엑스죠. 모두 아침에 두알 드셨나요?
저거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공기도 안 좋고요. 요새 먹는 식품 아니 뭐 식사 건강한 거 그렇게 많이 못 챙겨 먹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데 저 더블엑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나쁜 불량식품들 먹는 것을 깎아내릴 수 있답니다. 저 더블엑스는요 한국인 식습관에 맞춰서 만들어진 포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피곤하고요. 더 많이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유독 우리 거에만 항산화 능력을 높여서 탁월하게 만들어낸 식물 영양소를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또 대단한 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킨다는 거죠. 정말 그냥 누구나 먹어야 되는 귀한 영양제입니다. 보약 먹듯이 먹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제품은 타사의 제품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지만 저게 그냥 단가로 따졌을 때 30만 원은 받고 팔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게 8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85,000원 정도 나한테 투자하는 거 하셔야 해요. 그냥 아무리 없어도 다른 거 빵 좀 덜 드시고요. 더블엑스 드시기를 너무너무 추천해드립니다. 그 저렇게 잘 만드는 제품들을 그냥 단순한 보이는 그냥 숫자로 보이는 그 가격으로만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 아메에 대해 얘기를 듣고 좋았던 거는 기업 이념이었거든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ier lives. 그다음에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저는 저런 말을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출근한 적이 없었고 그냥 공연장 아니면 학원 이런 데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 학원에는 기념 뭐 이념도 없답니다. 그냥 오픈이죠. 근데 여기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헬핑 피플이란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나 교회에서 듣던 말인데 이런 생각이 듣게 됐는데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 문장이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한번 읽어 넘길 문장이 아니라 이 회사를 만든 사람, 창업자라는 사람들이 저 마음을 먹고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 사실 저 문장이 없었으면 제가 아메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장을 차리려면 자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학벌이 필요하고요. 뭐 이렇다고 하면 저는 아예 엄두를 못 냈을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학벌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괜찮아. 너 조금만 더 잘 살고 싶으면 할 수 있어.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에 저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가치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되게 감동적인 그런 문구죠. 동영상 하나 함께 보실게요. 어머.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제가 처음 아메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돼서 마트를 바꾸고 소비자가 되게 된 것이 요즘 말하는 저렇게 ESG라고 나오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 많은 기업들이 저렇게 ESG를 얘기하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회사의 이념이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 저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생각이 제게 들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믿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던 건 제품과 수익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서 완전히 신뢰하게 됐고요. 이렇게 좋은 회사와 제품이라면 일로 받아들여야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일로 아메이를 바라본다면 일인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익 구조를 이제 보게 됐어요.
저 뒤 위에 있는 S가 스폰서고요. 가운데가 나고 그다음에 나가 A, B에게 아메이 좋아라고 소문을 냈을 때 누가 가장 캐시백을 많이 받으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네, 이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옆에 네모에 보면 1차 보너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보너스에 있는 그 20만 PB 3% 이렇게 있는 것이 그 보너스 테이블인데요. 아메이에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 소비한 포인트를 모아서 20만 점이 되면 3%를 돈으로 돌려줄게 하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저기 동그라미에 있으신 모든 분들이 똑같이 그냥 20만 점을 소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메이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소비하신 분들을 먼저 캐시백을 챙겨드려요. 그래서 A와 B는 20만 점을 썼으니까 3% 6,000원을 돌려받게 되고요. 아메이로부터 현금을 받았는데 아메이에서 생각한 거예요. 저 A와 B는 어떻게 아메이를 알게 됐지? 라고 로스맵을 봅니다. 봤더니 그분들에게 알린 사람이 나인 거예요. 나. 그래서 나로부터 팀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보너스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20, 20, 23명이라서 60만 점이면 6%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팀에 36,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걸 나가 다 가지면 나는 너무 좋겠지만 A, B가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6,000원, 6,000원 줬기 때문에 그걸 나의 팀에 들어왔던 36,000원에서 제하면 24,000원을 나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가입한 S, 그 스폰서는 먼저 가입했고 회원수도 더 많으니까 매출도 더 많겠죠. 그래서 20, 20, 20, 20, 80만 점 볼륨에 6%면 48,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48,000원에서 나로부터 생기는 그 아래에 들어간 36,000원의 캐시백을 제하면 스폰서가 받는 캐시백은 12,000원이 됩니다. 그럼 보시면 먼저 가입했다고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죠. 너무너무 노력한 순서대로 내가 소문내서 일어난 매출이 얼마야? 요거를 따져서 각자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 없이 캐시백을 나눠주고 나면 저렇게 노력순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놀랬고 이상했어요. 실제로 저런 일이 있다고? 왜냐하면 제가 이 아메이 사업 설명 듣기 이전에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나라가 다단계 같다. 저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밴드의 마스터가 돈 제일 많이 받았고요. 학원에서도 원장님이 돈 제일 많이 벌어가잖아요. 근데 밑바닥에서 일은 제가 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여기서 이렇게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수익 구조를 보고 이거 되게 이상하다. 저런 일이 이 세상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거 진짜 알아봐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한 순서대로 수입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아메이로부터 나가 스폰서 없이 첫 번째 회원 가입이 되었다 한들 캐시백의 액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되게 엄청난 일이죠. 나한테 알려준 사람의 수입은 내가 전혀 신경 쓸 게 아니구나라는 그 결론을 그냥 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노력순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나 좀 더 벌어볼까라는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야 아메이가 이게 좋아. 라이드 좀 타봐. 야 저렇게 이쁜 선생님 있는데 너 안 탈 거야? 이런 얘기 제가 막 하고 다니죠. 체험 가자. 야 머리 빗질 좀 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가입을 해주고 그래 나도 써볼게. 나도 써볼게. 근데 나한테는 오지 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막 가입을 했을 때 3명 정도가 아까 말했던 20만 점 정도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되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120만 점을 모으는 9%가 됐을 때 월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 저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말하고요. 본사로부터 칭찬 선물을 받게 됩니다. 네, 아주 예쁘게 포장된 박스가 집으로 12달이나 날라와요. 그거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3%, 3%, 3% 3명의 그 친구가 제가 받은 보너스와 선물 박스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또 사업 설명을 하겠죠. 너도 받아보자. 그러면 그 친구도 그래 나도 해볼래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 친구를 돕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파트너 후원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분들이 6%, 6%, 6%, 9%, 9%, 9%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럼 저는 400만 점의 볼륨을 갖게 되는 15%를 하게 됩니다. 그때 월간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겨요. 그러면 연간 1000에서 1200 정도 버는 연봉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거 엄청납니다. 자산가치 4억. 자산가치 4억이라는 말은 오피스텔 4억짜리 갖고 있으면 월세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와 동일하겠죠. 아직도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 비비라는 걸 지나갈 때 아, 나 자산 생겼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좋았어요.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자산이라는 게 4억이나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 때 본사에서 와, 너 사업에 약간 소질 있어 보인다. 내가 조금 도와줄게 하면서 3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더 준대요. 사실 15%를 하면 100만 원까지는 캐시백이 나오지 않아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거기에 30% 보너스를 더해주면 100만 원, 105만 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 30%의 보너스를 생각해보면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명절에 한번 받아보셨을라나? 연차가 좀 올라가면 받아보셨을라나 모르겠네요. 그 30%가 저는 되게 어마어마하게 느껴졌거든요. 왜냐면요. 그 다음 단계, 아이고. 그 다음 단계가 그 밑에 보면 1000만 점을 했을 때 SP가 되고 PP를 한다는 건 1100만 점이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월간 200만 원, 월간 250만 원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는데 제가요. 저 비비를 달성하고 비비가 12달을 주는데 그 12달 안 동안에 제가 1000만 점을 12달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월간 200, 250만 원 받아야 되는 저 돈에서 30%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받으면서 30%인 것과 200에 30%를 더 받는 건 좀 액수가 다르죠. 네, 그래서 빨리 하시라고 너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비를 달성하셨다면 그냥 빨리 쭉 달고서 1000만 점 빨리 찍어보세요. 그리고 비비로 30% 더 받는 그 보너스 느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1000만 점을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가 되고요. 12달 내내 하는 걸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점을 쭉 꾸릴 수 있게 되면 우리 회원 번호를 상속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상속이라는 의미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식에게 또는 내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려줄 거 당연히 없죠. 그래서 뭐 상속 이런 거 전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 뉴스에도 꽤 많이 나오죠. 증여세, 상속세. 나라가 다단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요. 그래서 다 떼주고 나면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메이는 어떻게 상속이 되는 거지? 라고 보시면요. 그냥 회원번호가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템이 생필품이다 보니까 과세를 매길 수가 없대요. 어떻게 매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그 매출에 대한 내가 받던 그 캐시백, 그 돈이 그냥 내 아이에게 상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주 성장하지 않았다 한들 비비 100만 원이라고 한들 싫으신가요? 내 아이에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매달 100만 원이 꽂힌다. 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거 여행이 있어요. 여행.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여행 점수라는 게 차면 아메이에서 보상으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예 집에서 나가는 차비부터 다 나온대요. 근데요 여러분 저 2월에 가요. 제가 갔다 오고 여행 얘기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갔다 오고 온전히 체험하고서 모두 다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메이에서 보상해주는 그 여행 정말 그냥 우리가 내 돈 써서 갔다 오는 여행과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 여행에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00만 점을 매번 쌓고 그리고 파트너 후원을 해서 파트너도 1000만 점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C파트로 가요. 그러면 Q가 1000만 점을 말하는 건데 1000만 점이면 연봉이 4000 정도 되잖아요. 연봉 4000 버는 사람 3명을 제가 만들었을 때 저의 연봉은 1억에서 1억 5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그렇게 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4000 버는 사람 셋을 도왔다고 한다면 내가 1억쯤은 받아도 되지 하고 생각하고 정말 그 친구들을 열심히 성심성의껏 마음과 몸을 다하여 도와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움직이면 저의 수입도 자연히 느는 정말 윈윈인 거죠. 그렇게 계속 성장하다 보면 저희의 스폰서이신 최윤정 사장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연간 15억을 벌고 계시는 그 단계에 계시죠. 스폰서님께서 그러셨어요. 저게 마지막이 아니다. 수익 구조는 FCA 그 뒤에도 있다. 니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럼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해?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보면 저 세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1000만 점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생애 주기를 봤을 때 중고생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중고등학생 엄마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의 생활을 살 수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크게 일을 할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15, 15, 15, 999가 계속해서 옆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큰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간 15억을 버시는 분이나 연간 200만 원을 버는 저나 하는 일이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메이가 제품이 너무 좋아. 야, 아메이가 사업으로 해봐. 너무 좋아. 이 얘기를 계속하고 다니면 그냥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들을 도와서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밖에서 뭔가를 더 승진하고 하려고 하면 학위를 더 따야 되거나 뭔가 자격증을 따야 되거나 아니면 가게를 하다가도 가게를 늘리기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재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먹으니까 공부 못 해요. 근데 아메이는 하던 일을 계속 하잖아요. 하던 일을 계속 하다는 건 그냥 실력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꾸준히 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일을 계속하면서 저렇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비전, 네, 밖에서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제대로 알아보시고 진짜 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더라고요. 사람을 잃을까 봐 못 하겠어요.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데 사실 이 아메이를 하면 사람을 더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그리 길게 진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돈과 여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아메이를 하는 이유는 처음 공개합니다. 저희 엄마와 아들입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제가 파운더스 PT를 성취하면서 여행을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족 여행이라서 엄마를 모시고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행을 못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못 가시면 저희 세 식구가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치료가 들어가실 거라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엄마를 모시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게 많았어요. 지원을 많이 받고 컸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만큼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을 때 난 진짜 아메이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어떡하지? 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에게도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앞길을 막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현실을 잘 들여다보시고 아이에게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어떤 분도 다들 이해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하세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해하시고 빨리 시작하실 것을 강추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중에서도 명가인 이 브릭스 안에 계신다면 꼭 아메이에 반하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